자, 2부 갈게요. 자, 윤 정부 18개월 동안 우리 언론이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국영 매체 미국의 소리가 경시절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자체 집계한 결과 경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5년간 8건, 이명박 정부 5년간 7건인 것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요,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명예를 훼손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지가 날리면 같은 짓거리 하고, 네. 지가 밖에 나가서 저지른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언론은. 야, 너 청담동 가서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날리면이라 그랬어? 아니면, 바이든이라 그랬어? 바이든이라 그랬어? 이 새끼라 그랬어?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지가 된 행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에서 물어봤다고 명예훼손이래요. 그리고 김건희 그 트위터 계정에 공식 인증 마크 그거를 외교부가 동원됐냐, 그거랑 그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냐, 천공에 왔냐 안 왔냐, 요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 미국의 국영 매체 VOA가 요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실 별 실권도 없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종자한테 했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큰 사고 쳐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말도 안 되는 지가 한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갖고 한 거 아닌데 이게 이 정도 건인 거고요. 사실은 대통령인 김건희에 관한된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뭐 서울의 소리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죠. 뉴참 이제 지금은 뉴탐사죠. 뉴탐사 관련된 강진국이가 관련된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의외에도 김건희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건진사이다. 네, 건진사이다 같은 우리 이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KTV에서 쓰는 동영상을 썼다고 그걸 가지고 저작권으로 갖고 유튜브에다 신고를 했다가 KTV는 어차피 국가 공영 방송인 거고 국가가 공적으로 만들어낸 동영상을 쓰는 거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걸로 갖고 이렇게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런 얘기들을 막아보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KTV를 왜 틀어줘? 니 왜 만들어 세금 가지고? 니네가 만들어서 대통령 동정이라고 자랑스럽게 꺼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상을 봤더니 대가리가 너무 커. 머리털이 이상해. 앞만 봐도 가발 같고 보톡스 자국이 뽕뽕 나 있어. 그래서 지적한 거잖아. 그랬더니 저작권에 관련된 위반이라고? 에이. 그럴 거면 보도를 왜 하냐고. 나라 돈 100%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지네들 자랑하려고 우리 자랑스럽고 이쁜 우리 영부인 그러고 지들이 만들어서 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준 방송을 봤더니 생긴 게 이상해. 대가리 졸라 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흑채. 검은 칠하고. 검은 칠한 거 같아. 그거 누가 봐도 검은 칠이잖아. 머리. 얼굴에 버짐이 그렇게 길게 아주 획일적으로 나는 사람이 있어? 구레나루까지. 그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귀때기 붙은 머리. 그거 이상하다고. 니네가 찍은 사진 갖고 얘기했잖아. 그게 어떻게 저작권이 되냐고.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국영 매체에서 요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그래놓고 미국 가서 뭐 자유 맨날 외국 나가서 자유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현실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요거를 국영 언론에서, 미국 국영 언론에서 썼다는 겁니다. 메인 뉴스로. 그러니까 미국도 그 의외로 미국 안에서 이제 이러한 소식들은 그러니까 자국이 됐던 다른 나라의 소식들을 전하고 취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언론사들
민간 언론들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 언론들은 전 세계에 있는 언론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하냐, 경제를 잘하냐,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인 정치, 그 정치의 척도를 보는 게 언론의 자유로 기준을 한다는 거죠.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하는 국가인가라는 부분 안에서 그쪽의 민주화 지수를 보는데 한국은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하고 언론 자유 지수 그리고 투명도 지수가 그 정도 수준이래. 100위권 밖이래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뭐 이 기사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은 민사 사건인데 여기는 형사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취급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어느 나라의 공직자가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치를 하지 말고 숨어 살아야지. 그럼 얼굴 없는 정치인을 해. 네가 나타나서 이름 까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설령 있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의 문제로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거야. 윤석열이 못생겼다 그러면 그게 명예가 훼손된 거야? 그건 사실적시잖아. 아니 못생긴 애를 보고 못생기다고 했다고 명예훼손이 된다고 치면 윤석열 못생겼다는 거는 고소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못생겼다 그러면 그건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뤄볼 여지가 있지. 나는 정우성보다 내가 잘생긴 것 같은데 아이고. 너희들은 왜 나보고 못생겨? 그러면 그러면 사람을 한 100명쯤 불러갖고 배신 걸어놓고 물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지만 네가 바이든을 갖다가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바이든이라고 들린다고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기각이 안 되고 실제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언론과 사법체제 자체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미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민주 국가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방으로 있어서도 안 돼요. 왜? 그럼 미국의 국가적인 위상과 의지를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니까. 지금 미국 우방이 독재 국가야? 미국 우방이 비민주 국가야 언론을 해치고 있어. 미국 우방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적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요. 미국의 언론으로 해갖고 미국의 국민들이 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밀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 지켜줘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라든지 심석태 교수님 이런 분들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인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실 얘기를 해주신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섭외를 하기도 하는데 이 VOA 이 기사 자체가 원하는 건 사실 지금 언론의 자유가 많이 훼손을 당했고 탄압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한국 언론의 지형에 대한 얘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 탄압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국 국민들은 기성 언론 안 믿는다. 그 얘기와 함께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국민들이 왜 언론을 믿지 않게 됐느냐. 한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불균형하고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등용시켜가지고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 가지게 만들었다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뉴스타파 관련된 언론 사주죠. 언론 사주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자택 압수수색. 예.
지금 있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라는 경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에서 언론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고 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언론 입장 발표라고 합니다. 택도 안 맥힐 소리고요. 진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 또는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은 한국이 우리의 맹방이에요, 우방이에요라고 하고 덤벼들고 있지만 그럴 가치 없는 국가 아니냐? 한미 간의 동맹 관계에 대한 훼손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보수주의자인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고요. 벌써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전면 철수와 함께 한미 관계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외교 정책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관한 서명 운동을 전국에서 지금 미리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 근처도 하더라고. 그 뭐지? 나- 갑자기 왜 주한미군 그러니까 왜 철수를?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미 국무부 그러니까 일종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매파 그 세력들이 이 추세로 가면 진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트럼프에 의해서 나토도 관둔다고 하는데 한일에 있는 거 가만히 놔두겠어? 트럼프가? 이와 관련된 지형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네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실종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주한미군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수단체들이 총동원이 돼갖고 전국에서 현재 일종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거 너무 사인 웃기던데. 하나 받으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동성애 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동성애는 종교단체가 도대체? 하청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 더 추가로 껴놓은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들. 근데 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거 받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동성애를 옵션을 하나 더 껴놓은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 언론 내지는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